대표님 책상 밑에서 자. 칼퇴를 한 애들은 다 자른 거야, 대표님이. 내가 집 구해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 이거를 보시는 사회초년생 분들은 절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사회초년생 때 겪었던 노답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썰풀이 음식은 직접 만든 차돌박이 브리치즈 파스타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영상 뒤쪽에 해놓을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일단 한 입 하고. 너무 맛있다. 제가 진짜 프로 이직러라서 회사를 진짜 많이 다녔었거든요. 여기만큼 노답인 회사는 나는 없었어. 그래서 이 기억을 가지고 내가 참 다양한 회사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광고 대행사라고 알고 들어갔었던 회사였어요. 저는 그때 마케팅을 너무 하고 싶어서 어느 회사라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 특히 광고 대행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마케팅을 배우려면 진짜 광고 대행사를 가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원 수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지원자가 200명 막 이렇게 엄청 많은 거예요. 이 회사는 뭔데 이렇게 인기가 많지? 하고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회사 대표님 사진이 있는데 엄청 젊은 여자 대표님인 거야. 그때 당시엔 이제 마케팅을 모를 때였으니까 이제 뉴스 기사에 나오면 진짜 좀 대단한 사람 같았었거든요. 검색해보니까 뉴스 기사도 엄청 많고 사회적으로 기부도 막 몇 억씩 하시는 분이고 엄청 대단한 회사인 거야. 수많은 서탈 끝에 거기를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제 회사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야. 오피스텔 같은 데에 무슨 조그만한 방을 이렇게 빌려서 하는 뭐 그런 회사였었어요. 전 회사는 꽤 큰 회사였었거든요. 그래서 노년 쪽에 이제 본사가 있는 건물이었었는데 이제 나는 회사들이 다 그런 줄 알았었던 거야. 오피스텔에서 방을 빌려서 이렇게 회사를 할 수도 있구나, 이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되게 젠틀하신 40대 남자분이었어요. 그분이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실 때 원래 삼성전자에 계셨었다가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 회사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 이렇게 삼성전자를 다니시던 분이 이 회사에 왔대. 그럼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 거야.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면접을 열심히 봤습니다. 본사는 이런 광고 대행사를 하지만 자회사는 블록체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사들을 싹 다 보고 갔으니까 알았어요. 신사업으로 그런 거 하시는 걸 알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어필을 막 했어요. 21년도에는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막 떠오를 시기였어서 NFT가 엄청 핫했던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광고 대행사가 아니고 뭐 블록체인 회사라도 하실 의향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야 땡큐지. 그래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갑자기 잠깐만 기다려 주실 수 있냐, 저희 대표님과 한번 면접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님이 이제 제가 뉴스에서 봤던 여자 대표님인 거죠. 그래서 여자 대표님이랑 면접을 보게 됐어요. 되게 젊은 30대의 성공한 CEO? 좀 존경심이 들었었어. 그 대표님이 연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마케팅 쪽은 처음이시다 보니 연봉을 이걸 맞춰드릴 수 없다. 엄청 후려치는 거예요, 연봉을. 돈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었고 내가 그냥 이걸 너무 해보고 싶어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큰 실수였어. 이거를 보시는 사회초년생 분들은 절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봉을 깎는다는 거는 생각보다 리스크가 큰 일이야. 아무튼 집에 돌아와서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후 8시쯤 전화가 온 거예요. 땡땡땡 회사 팀장입니다. 면접에 합격하셔서 이제 입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팀장님이 전화를 해서 합격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래. 알겠습니다, 이러고서 팀장님은 퇴근을 안 하시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지. 이제 정규직들을 뽑을 때 그런 시험기간을 주잖아요. 이 회사는 시험기간이 일주일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어필을 해야 하는 거야. 들어갔는데 이제 엄청 글로벌한 거예요. 조그만한 방에 진짜 따닥따닥따닥따닥 이렇게 컴퓨터들이 붙어 있는데 그때 직원이 한 20명 좀 넘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 직원들이 절반이었어. 그 대표님이 글로벌을 강조를 하신 이유를 알겠는 거야. 여기 되게 알짜배기 회사인가 보다 하고서 입사를 했어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었는데 팀장님이 일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9to6여서 6시 퇴근이었는데 한 번도 그 일주일 동안 6시에 퇴근을 한 적이 없어요.
원래 신입 때는 그냥 말하는 감자니까 일을 별로 안 시킨단 말이죠. 다들 정시 퇴근을 하는데 저는 일이 그때 많았어가지고 항상 6시 반 이후에 퇴근을 했었어요. 이제 시험기간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칼퇴를 한 애들은 다 자른 거야. 대표님이 칼퇴를 한 거지 막 업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칼퇴를 하는 게 회사에서 보기에는 업무 태도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나는 남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시험 기간 때 떨어져 나갔어. 근데 나도 그때 그냥 떨어져 나갔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저는 그때까지 대표님이 여자 대표님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회사 탕비실에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어떤 남자 어르신이 계셨어요. 요리사 모자를 쓰고 투명 마스크를 쓰고 항상 요리를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5, 60대 남자분이 항상 그렇게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탕비실에서. 작은 회사인데 요리하시는 분까지 두고 있네.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항상 마주칠 때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도 그 사람이 그냥 요리를 하시는 분인 줄 알았었어. 근데 여자 대표님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 남자분이 실세였던 거야. 그 남자분이 진짜 대표였던 거예요. 그 여자 대표님은 그냥 언론에 비춰지는 여자 대표님이었고 그 요리 모자를 쓰고 계셨던 분이 진짜 대표님이었던 거야. 그걸 제가 한 달 지나고 나서 한참 뒤에 알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대표님이 막 어쩌저쩌고 엄청 이러면서 엄청 열받은 그런 때였어. 엄청 다혈질 인간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러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마케팅팀 다 뭐야! 마케팅팀이 이제 대표실로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어요. 대표실에서 이렇게 꼬투리 잡은 일로 그냥 이렇게 막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책상 밑에 요가 매트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대표님이 요가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대표님 요가 하시나 봐요. 이렇게 요가 매트 깔려 있던데 했더니 아니야 대표님 책상 밑에서 자 이러는 거예요. 에? 책상? 집이 없으세요? 이랬더니 몰라 집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안 가. 그냥 그 책상 밑에서 요가 매트 깔고 자 이러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대표 말로는 뭐 자기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책상 밑에서 잔다는 거야. 집이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집이 없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책상 밑에서 자는 거는 내 알 바 아니지. 그냥 뭐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한테 갑자기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왕복 3시간, 4시간 걸리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난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고 항상 일찍 왔었거든요. 근데 나보고 시간은 돈인데 말이야. 너는 그냥 그 3시간, 4시간을 땅바닥에 버리고 있는 거야. 냅다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집 구해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시간이 금인데 말이야. 너는 그냥 집 구해서 거기서 살아. 내가 집 다 같이 구해줄게 이러는 거야. 이제 좀 멀리 사는 사람들은 회사 앞에 아파트를 임대를 해줄 테니까 거기서 다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출퇴근길이 너무 힘들어서 고민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엄마가 진짜 뜯어말리는 거예요. 엄마가 넌 진짜 거기에 노비가 된다.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아무튼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쩌다 보니까 블록체인 회사를 다니게 됐잖아요. 회사에서 발행한 NFT랑 코인이 있었어요. 가격이 엄청 낮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게 가격이 엄청 올랐었어요. 몇백 %가 올랐었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잘 될 줄은 몰랐었던 거지. 대표님이 너무 회사가 잘 되니까 미쳐버린 거야. 그냥 미쳤었어. 그때 마케팅팀한테 주말 출근, 공휴일 출근 이거를 엄청 강요를 했었어요. 평일에도 제가 빨리 퇴근하면 7시 퇴근이었고 기본적으로 9시에 퇴근하고 뭐 늦는 날에는 11시에 퇴근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11시에 내가 퇴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경기도에 살았기 때문에 막차 끊긴다고 이제 핑계를 대서 퇴근을 할 수가 있었어. 그때는 마케팅을 할 때 마케팅 플랜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표님은 이제 책상 밑에서 자잖아요. 책상 밑에서 자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갑자기 샘솟아. 그러면은 뛰쳐나와가지고 막 아이디어를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우리 해야 할 거 막 하고 있으면 갑자기 뛰쳐나와서 내가 재밌는 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봐. 또 어떤 이벤트를 이렇게 해 이러는 거예요. 뭐였더라? 이벤트 참여자한테는 뭐 테슬라를 주겠다? 뭐 그런 이벤트였어요. 일론 머스크와 함께하는 이벤트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마케팅이더라도 이건 너무 허위 광고잖아. 그래서 대표님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거는 의견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이야 이러면서 나는 너 같은 부정적인 거 필요 없어.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거면은 나가야 돼 이 회사를. 나를 무슨 부정적인 악의 근원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항상 모든 이벤트를 할 때 그런 식이었어요. 주말에도 갑자기 예산이 1억이 넘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일요일 오전 10시였는데 갑자기 마케터들은 진짜 아실 거예요. 진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러면 막 해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뇌 빼고 결국엔 뭐 해냈어. 마른 걸레를 쥐어짜내니까 어떻게든 성과가 나오긴 했었어.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이 굴러갔어요. 항상 막 맨날 대표님이 직원들 뒷담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하면은 니네 지금 작당 모의 하는 거야! 이러면서 니네들은 몰려다니면은 사람들 욕이나 할 줄 알고 말이야! 이러면서 같이 밥도 못 먹게 하고 그래가지고 직원들이랑은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었어요. 오히려 퇴사하고 나서 친해지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예 말 자체를 못했었어. 오전에 퇴사할까? 오후에는 좀만 더 버텨보자. 약간 이게 왔다 갔다 했었을 시기였어. 차 끊길 때쯤 이제 대표님이 택시비로 써! 이러면서 15만 원 틱 던져주고 마케팅팀 다 일로 와! 이러면서 갑자기 서랍에서 돈다발 뭉텅이들 막 이렇게 꺼내더니 각자한테 이렇게 100만 원씩을 탁탁탁 주는 거예요. 근데 고생했어!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버텼어. 근데 버티는 게 진짜 답은 아닌 것 같아. 3일절은 당연히 공휴일이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이제 3일절에 대표님이 출근 안 하냐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그때 코로나 핑계를 댔어요. 저희 언니가 코로나가 의심이 돼서 저는 좀 출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그때 갑자기 일 그따구로 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 전까지는 대표님이 좀 츤데레처럼 뭔가를 좀 챙겨줬었거든요. 그때 3일절 이후로 갑자기 대표님이 나한테 너무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이제 뉴스기사를 이렇게 쓰고 원고를 컨펌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대표실에서 갑자기 쿵쾅쿵쾅 이렇게 뛰어나는데 뉴스기사 누가 이따구로 썼어!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뉴스기사 너 이따구로 쓸 거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뭐라 하는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라고 했는데 말대꾸하지 마! 이러면서 갑자기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말대꾸가 아니라 내가 쓴 것도 아닌데 나는 내가 털리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너 할 말 없어!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대표님 그거 제가 쓴 거 아닌데요? 팀장님이 쓰셨는데요? 그러면은 네가 안 썼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왜 안 해? 이러면서 또 화를 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가지고 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 내가 생명이 줄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내가 진짜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했어. 나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난 진짜 퇴사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퇴사 날이 옵니다. 오전에 대표님이 직원들 하나하나한테 다 홍삼액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도 표현 방식이 좀 노답일 뿐이지 너무 나쁘진 않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퇴사를 하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일을 합니다. 그날도 막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이벤트가 있는 날이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방송 촬영을 하러 가느라 촬영지에 가 있고 디스코드 채널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디스코드 채널은 제가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스코드에서 문제가 생겨도 디스코드의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이벤트에 뭐 디스코드에 댓글 달기 뭐 이런 이벤트가 있었나? 아무튼 그랬어요. 막 사람들이 막 무슨 댓글을 다는데 대표가 나한테 갑자기 막 달려오더니 디스코드 채널 누가 이따구로 만들었어? 이러면서 나한테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디표님 디스코드는 원래 그래요. 그랬더니 너는 정신머리가 글러먹었어. 네가 못하는 걸 가지고 남 탓을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나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디스코드에서 렉이 걸린 건데 왜 내가 개발자가 아니잖아 나는. 1시간 동안 폭언을 듣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그때 월급을 막 엄청나게 받는 것도 아니고 최저를 받고 있었는데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그냥 그날 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총무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총무가 대표의 동생이었어요. 총무님 저 사직원 좀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에? 사직원? 사직원이요? 누구 거요? 제 사직원이요. 사직원에 뽑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쓰고 모든 마케팅을 제가 진짜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엄청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내가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대표님이 나를 붙잡을 것인가? 붙잡으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걱정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대표님한테 가가지고 대표님 저 퇴사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10초 만에 그러라고 해가지고 기분이 나빴어. 그것도 사직원을 쓰고 이제 제출하는데 대표가 나와가지고 진짜 딱 하는 소리가 있어. 으휴 찐따 이러고서 진짜 이거 딱 한마디였어. 찐따 소리를 들으면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그 회사는 초기 멤버들이 엄청 잘 해놨었던 거거든요. 그 초기 멤버들이 대표의 폭언에 못 이겨서 다들 퇴사를 하고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듣자 하니 망했다는 소리가 있기는 해요. 아무튼 오늘은 책상 밑에서 자던 대표님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썰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